안녕하십니까, 이재박입니다. 한 번씩 자신의 사주나 이름이 좋고 나쁜지가 궁금해서 철학관이나 장명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주에 어떤 한자 획수의 이름을 쓰면 불구폐질, 비명행사, 조난, 피살, 재액, 형벌, 교통사고 등의 재앙이 속출한다는 듣기가 섬뜩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원래 주역과 명리학, 성명학에서는 이와 같이 불길하고 섬뜩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운세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한 말들이 사용된 것은 한 3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름을 개명하는 열풍이 불 때 컴퓨터 도장 기계가 도입되면서 설 자리가 좁아진 일부 인장공들이 장명과 사주 관련 직업으로 전환하면서부터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장이 대중화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조선총독부가 1914년 7월 7일 인감정명규칙을 제정하면서부터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주소지 관할, 관청에 가서 인감정명 신청서에 날인과 서명을 하라는 그 법령을 일본인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에게 인장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도장 재료와 도구들을 들여와 가지고 주로 관청, 법원, 등기소가 있는 곳에서 조그마하게 도장방을 운영했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그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공장에 취직을 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제 동창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최고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도장, 즉 인장공이 되는 것이죠. 도장 기술은 배울 때에는 월급이 거의 없어도 숙달공이 되어서 도장방을 개업하면 논밭을 사고 집안을 일으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도장은 재료비가 얼마 들지도 않고 자신의 언변에 따라서 그 당시 5급 공무원 한 달 월급을 하루에 벌 수도 있었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도장을 새기는 문양의 90%가 한글과 한자의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무 도장 한 개에 몇백 원 받고는 큰 수입이 안 되니까 그 문자의 획수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러한 한자 획수로 사기치는 방법을 창시한 사람은 1929년 구마사키 깨노라는 일본인 협작군입니다. 그는 중국의 한자에다가 만수인 구에 또 만수 구를 곱해서 그 80일 수리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잡서를 일본의 여성 잡지에 실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당시 우리의 일부 인장공들이 한글로 번역을 해서 손님들에게 보여주며 급박을 하는 거죠. 주로 법원이나 경찰서 주변에서 도장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도장을 주문하는 손님이 오면요, 예를 들어 이름의 한자 수리가 27액이면 파란이 중첩하는 한자의 획수라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골치 아픈 일로 법원에 왔던 손님은 그 말을 순간적으로 믿게 되죠. 그리고 도장에다가 2개의 점을 추가하고 29액이 됐으니 좋은 도장이라고 하면서 웃돈을 받아 챙기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도장방에 어리숙한 손님이 도장을 주문하면 도장도 본인의 사주에 맞추어서 새겨야 한다고 출생일을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사주에 수가 부족하니 물소뿔로 도장을 새겨야 운이 풀린다거나, 또 목이 부족하면 벼락 맞은 대추나무 도장을, 금이 부족하면 수정으로 만든 도장을, 토가 부족하면 호환석으로 만든 값비싼 도장을 사용해야 불구폐질, 비명행사, 형벌과 재액을 막을 수가 있다고 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독한 말을 하는 이유는 손님에게 불길한 운세가 올 것 같은 혼란스러운 암시를 주고 값비싼 도장 재료의 결정을 빠르게 유도하기 위함이죠. 이러한 도장방의 이야기는 미개했던 옛날의 일이지만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사주와 장명업계로 진출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획수의 원형 이전과 고객 등을 운운하며 각종 행액을 당하는 이름이라고 급박을 하면서 장명을 유도합니다. 아니 어떻게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자 획수에 의해서 각종 재해를 당한다고 믿는지, 이것을 믿는 사람의 지능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한자를 100% 사용하는 중국인과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들의 이름에서 그들이 말하는 한자의 흉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일격이 흉수이며 대사난망한다. 쩌원나이, 정격이 흉수이고 형액 피화한다. 덩샤오핑, 형격과 정격이 흉수이며 중도 좌절하고 파란이 중첩한다. 시진핑, 형격과 정격이 흉수이고 중도 좌절하며 파란이 중첩한다. 왕이 이격, 정격 전부 다가 흉수이고 폐질단명한다. 그리고 한국의 유명인으로는 윤석열, 형격과 원격이 흉수이며 병사단명하고 파란이 중첩한다. 문재인, 형격이 흉수이고 중년에 요절한다. 박근혜, 원격이 흉수이고 파란이 중첩한다. 박정희, 일격이 흉수이고 폐질단명한다. 이명박, 일격과 원격, 정격도 흉수입니다. 폐질단명과 변사단명하고 파란이 중첩한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한자의 흉수가 이름에 사용된 수많은 지도자들이 중국과 한국에 많이 있는데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중국의 한자가 어떻게 획수문자입니까? 우리나라의 한자 사전을 보면 한자의 옆에 획수가 적혀 있죠.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자 사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그들의 문화와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본의 한자 사전을 들여왔고, 그 사전을 한글로 똑같이 번역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 사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사전에서 한자를 쉽게 찾기 위해서 한자 옆에 획수를 적어 놓은 것을 우리는 그대로 뺏겼고, 그것을 본 당시 소수의 인장공들이 구마사키 깨노의 81수리를 이용해서 도장을 새기고 장명을 하는 야바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겠죠. 중국도 자기네의 한자 사전이 있습니다. 이 사전은 중국에서 만들었고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현대 한어 사전인데요. 속의 내용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어디에도 한자의 획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자는 획수 문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전에 한자를 보면 발음하는 병음과 그 뜻만 중국의 문자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유명한 대학에는 중어 중문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도 중국어 사전이 있겠죠. 이 사전은 영미권에서 보는 중국어 사전인데요. 그 유명한 옥스퍼드 차이니즈 사전입니다. 화면으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한자의 획수는 없고 문자를 발음하는 병음과 자기네의 영문자로 한자의 뜻을 적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중국의 한자를 획수 문자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한자 사전을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는데요. 회사마다 한자의 뜻과 획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일본 한자 사전을 번역해서 만들다 보니까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에서 8142자의 한자를 추려서 호적법으로 임명용 한자라 칭하고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명용 한자의 뜻과 획수를 보면요, 똑같은 한자인데도 획수가 다릅니다. 이룰 성자, 유객도 되고
7획도 됩니다. 차다자 9획도 되고 10획도 됩니다. 복지자 9획도 되고 8획도 됩니다. 갑풀보자 12획도 되고 13획도 됩니다. 고치킬 소자 17획도 되고 20획도 됩니다. 옥돌 소자 15획도 되고 18획도 되고 볼시자 12획도 되고 11획도 되고 깨끗할 정자 19획도 되고 17획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에서 정한 똑같은 임명용 한자에도 획수가 다릅니다.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획수를 정할까요? 또 초수로 쓰면 1획으로 끝나는 것이 한자입니다.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한자의 수리를 가지고 말장난을 치는 무지렁이가 지은 이름을 또 다른 장면가에게 가지고 가면요, 한자 수리와 자원오행, 삼원오행 등이 나쁘고 한자 획수 때문에 초년, 중년, 말년운이 나빠서 망조가 난다고 다시 지으라고 하지요.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자에 무슨 운이 있습니까? 한자를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중국도 잘 산 지가 지금으로부터 불과 30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 시절의 도장빵 이름을 짓는 분들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IQ 3자릿수 바보가 IQ 2자릿수 천재에게 사기당하고 짓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앞에 말한 장면가들과 시비가 붙기 싫어서 변자부수를 사용하고 길수를 맞추어 이름을 짓는데요, 한자 획수가 사람의 운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사람의 운명과 상관이 있는 이름은요, 쓸 줄도 모르는 중국의 한자가 아니라 인간의 뇌를 자극하는 부르는 소리의 이름입니다.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문자는 달라도 부르는 소리의 이름은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주의 성질도 중요하지만요, 사람을 부르는 소리의 오음이 사주와 맞지 않을 때에는 성격이 나빠지고 그 나쁜 성격이 사람의 운명을 망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박이었습니다.